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목요 캠퍼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졸업생으로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학부 화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에 환경계획학과에 입학해서 1998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입학한 거로 따지면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화학의 눈으로 또는 화학자의 눈으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환경대학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화학을 계속 공부하리라고 생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 제 고려대학교 연구실 이름이 환경화학연구실입니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단지 제한된 시간 동안 지구를 잠깐 빌려 쓰는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을 이제 사람이 살아가야 될 공간으로 보고 좀 이제 약간은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또는 이제 지금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서 빌려온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후손들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좀 일반적인 관점일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환경 문제는 자원, 에너지, 그 다음에 오염물질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도 있고 매우 다양한 그 시각이 있고 관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한정된 자원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오늘 톡에서는 환경 문제를 다소 물질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환경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국한을 한다면 이 문제를 다음의 질문으로 귀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물질이 순환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순환이 되고 있었을 텐데 이 균형이 깨어지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성층권에는 오존이 있는데 이 오존의 농도가 낮아지면 일종의 균형이 깨져서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동식물에게 피해가 가게 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균형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장으로 치환을 하면 다음과 같이 좀 바꿔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어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방향이라는 건, 변화의 방향은 화학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화학 평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문제는, 얼마나 빨리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대한 문제는 반응 속도론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연과학의 세계관은 대략 이렇게 단순화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굉장히 광대한데 그렇지만 물질 세계이고 이걸 편의상 우리가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스템과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거를 이제 서라운딩스 또는 뭐 주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화학자였던 깁스는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변화가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엔트로피라고 정의가 되는데 엔트로피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 한 장은, 왼쪽 사진은 컵에 우유가 담겨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컵이 넘어져서 엎질러진 우유가 있습니다. 우리 뭐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이 두 사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어떤 것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엎질러진 우유가 저절로 담기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발적인 변화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컵에 담겨져 있던 우유는 과거의 사건인 거고 엎질러진 우유는 미래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늘 자발적으로 증가하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주에서 특정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그런 지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지점을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이 특이점을 빅뱅 시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래 이제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사진은 그 물질의 세계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 법칙 중에 하나인 연력학 제2법칙을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사진에서는 모두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뜨거운 맛있는 라면인데 이 라면은 저절로 그냥 두게 되면 온도가 낮아져서 식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에 있는 사진인데 롤러코스터가 위로 올라가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저절로 내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은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분자가 예를 들어서 물 분자든 다른 환경 오염물질 분자든지 간에 이 분자가 물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공기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땅 아니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생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때 뜨거운 라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롤러코스터의 경우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그리고 이런 자연 환경에서 물질이 순환될 경우에는 조금 덜 익숙한 개념이지만 휘산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들이 굉장히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실상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으로 기술하게 되면 사용하는 매개 변수는 다릅니다. 변수는 다르지만 방정식의 형태, 즉 공식의 모습은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등학생들한테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세 번째 그림으로 있었던 휘산도라는 개념은 조금은 좀 낯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휘산도를 농도랑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물질의 농도라는 것이 단위 부피당 질량을 산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휘산도는 어떤 물질이 어떤 매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을 이 물질이 기체 상태에서 가지는 값을 기준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1,3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미화 1달러로 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위안화를 가지고 있다, 엔화를 가지고 있다, 유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정한 정해진 비율로 미화로 환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통화를 우리가 하나의 기준, 기축통화인 달러의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질이 사람의 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토양에 있을 수도 있고 바다에 있을 수도 있고 대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물질이 어떤 주어진 매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을 전부 다 대기의 압력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다라면 그게 휘산도고요. 우리가 이 물질이 어디에서 어떤 매체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 연구실 석사과정 졸업생이 최근에 쓴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에 하나인 HBCD라고 하는 물질이 여러 다른 매체에서 어떻게 분포되고 있고 어느 매체에서 어떤 매체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휘산도를 통해서 설명을 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휘산도라는 거는 어떤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효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반드시 속도를 수반하게 되고 어떤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변화는 또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왼쪽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흑연 덩어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물질은 사실 같은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너지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흑연이 다이아몬드보다 조금 더 낮은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연력학적인 과정만 생각을 해보면 다이아몬드는 자발적으로 흑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흑연이 되기까지의 필요한 중간 상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화학에서는 전이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전이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소요가 돼서 실제로 이 전이 상태를 우리가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다이아몬드 1g이 1캐럿이 흑연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일상 경험 혹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문화적인 경험으로 봐도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포레버라고 하듯이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자연에 나가고 나면 어떤 물질은 굉장히 빠르게 변환을 거치고 어떤 물질은 비교적 오래 잔류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 환경 중에 축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 했던 연구 중에 일부인데 이제 물고기에서 간을 분리를 해가지고 간에는 효소가 많기 때문에 이 효소들이 몸에 있는 효소들이 어떤 특정 오염 물질을 얼마나 잘 분해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특정 물질이 자연에서 생물 축적이 될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속도를 관찰하는 것도 환경 문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그 한 문장으로 화학자로서 환경 문제를 보는 시각을 좀 요약하려고 합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환경 문제를 보는 시각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선 그 문제를 정의를 하고 정의된 문제에 있어서 물질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할 것이며 또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것인지를 아는 것이 그 물질에 관련된 환경 문제의 기본적인 이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현상을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올바른 현상의 이해를 통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과학적, 기술적 또는 뭐 사회적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